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7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우월 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목이 해당이 되죠.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금에 의해서 억제를 받죠. 금에 의해서 억제를 받는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해서 화를 생하는 역할도 하면서,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왕했을 때는 금으로서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도 하면서 토를 갖다가 극하는 역할도 하죠. 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갑목 입장에서, 목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재성인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수를 갖다가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나를 생해주는 수에 의해 수를 극해서 나를 생해주는 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수생목이기 때문에 목이 약한 경우에는 수에 의해서 생조를 받아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금에 의해서 억제를 받는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육신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목이 화를 생하는, 내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 내지는 상관이라고 육친상 이렇게 명명했으며, 목이 토를 극하는 것, 이거는 재성이죠. 내가 극함으로 인해서 저것을 물론 이제 파극시켜서 못 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원래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물이 되면서 나의 재물, 남자 같은 경우는 특히 처가 또 재성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수생목하죠. 그리고 목을 생해주는 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성, 어머니와 같아서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이 관성, 식상, 재성, 인성을 갖다가 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정관, 편관,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인, 편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음양으로 나눴을 때라고 보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명식을 보면서 음양으로 나눠졌을 때 오늘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행으로는 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목도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또 목이 양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음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목이 중에서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갑목인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으로 나누죠. 그래서 같은 나무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는 좀 단단하고 그 다음에 따라하죠. 굵직하고, 그 다음에 또 곧다 성향을 가지고 있죠. 곧게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갑목이고요. 그래서 갑목은 향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향할 향자, 하늘천자, 하늘을 향해서 쭉쭉쭉 크게 자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단단한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에는 곧고 굵게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 용도는 어디 있냐면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질 때 버팀목으로 쓴다든가 대들보로 쓴다든가 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갑목이 되겠고요. 이 갑목을 그래서 제목으로 쓴다라고 해서 좀 유식한 말로 동양지목으로 쓴다, 내지는
량지재로 쓴다 이렇게 표현을 쉽게 말하면 큰 나무를 갖다가 베어서 잘 다듬어 가지고 집을 질 때 큰 기둥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석가래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용도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갑목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은목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지 않고요, 굵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고든 성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단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유연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곧지 않으니까 잘 휘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휘어지니까 당연히 고든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넝쿨 식물 같은 것들을 을목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양류목이라고 해서 양류목 중에서 그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나무 줄기가 이렇게 좀 잘 휘는 그러한 나무 내지는 화초, 꽃을 피우는 화초 내지는 꽃을 피우는 화목 같은 것을 바로 을목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자체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갑목은 동양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그 용도인 것이고요. 을목은 음목으로서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은 동양의 목으로서 쓰기보다는 어떤 용도?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용신을 치용하는 방법도 다르게 되죠. 갑목은 동양지목으로서 써야 된다. 즉 자라고 있는 나무를 쓸 수는 없으니까 나무를 베어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무를 벨 때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쇠가 있어야지만 도끼라든가 내지는 전기톱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갑목을 베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경금을 잘 만들어야죠. 또 그냥 쇠만 있다고 해서 갑목을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도끼라든가 전기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이 있어 주어야지만 경금을 날이 잘 서 있는 이렇게 도끼라든가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금 정화를 이렇게 쓰는 것이 기본적인 용도인데 갑목을 무조건 또 뭐 동양지목으로 쓰냐 또 그렇지는 않고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아니라 생목, 살아있는 나무로 봤을 때는 역시나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꽃을 피우는 용도이기 때문에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을목 같은 경우는 단단한 재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동양지목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을목 같은 경우는 경금정화를 쓰기보다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병화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병화는 을목의 어떤 기운을 갖다가 겉으로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화사하게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양목의 용도가 다르고 음목의 용도가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자, 5월이 된 지도 이제 거의 한 30일 정도 되어 가고 있고요. 5월은 망종이 되어야지만 24절기 중에서 망종이 되어야지만 5월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일을 지나서 내일 모레 7월 7일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절기가 소서절로 바뀌게 된다. 소서절로 바뀌게 되면서 5월에서 이제 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계절 자체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4, 5,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에 속하면서 계절은 모두 여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4월이든 5월이든 미월이든 여름이기 때문에 뜨겁고 건조하다, 즉 조열한 그런 기후 조건은 똑같지만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4, 5월이라고 하는 4, 5월은 화왕절이지만 미월은 화가 왕하다기보다는 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서절이 지나면서 미월이니까 이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갑목일간이 태어난 이 월령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계절이면서 이 5월이 가장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중에선 지금 이제 하지가 지났지만 이제 하지절이 가장 양기가 가장 왕한 때이면서 하지가 지나면서 음기가 발생한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하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이제 음의 기운이 조금 발생한다, 조금
가끔 발생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월은 일단은 뜨겁고 건조한 조열한 그런 기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건식 사우나 같다, 매우 뜨거우면서 건조한 그런 기후는 여러분들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습식 사우나가 있고요, 건식 사우나가 있는데, 건식 사우나 같은 데 가면 건조하면서 뜨겁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키우는 나무 같은 거 갖다 놓게 되면 금방 그 뜨거운 열기에서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5월에 바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게 되면 마치 사막 같은 데, 건식 사우나 같은 사막에 나무가 자라는 것 같은데, 겉으로 봐서는 나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어가다 보면은 사막에 물기가 없으니까 나무 뿌리는 말라 있을 것이고요. 뿌리가 마르게 되면 줄기와 이파리도 모두 마르게 되고 또 땅도 건조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 5월 같은 경우, 4월 같은 경우, 미월도 마찬가지로 수가 없는 4, 5, 미월의 간목은 바로 고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오래를 곧적을 쓸 수 있지만 마른 나무죠. 말라서 죽어버린 나무를 바로 이 고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5월, 4, 5, 미월의 간목이 수가 없으면 고사한다고 하죠. 고사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말라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 글자도 없이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이 물상은 뜨거운 여름의 사막에서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간목이 뿌리를 배양할 수 있죠. 사막이라 하더라도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 주변에 물이 있는 주변에는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는 반드시 수가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수가 있으면 간목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가 있으면은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하죠. 지금 어저께 토요일부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지역은 서울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장마가 지기 시작했어요. 장마가 좀 후덥지근하면서 습기가 차는데, 명리학에서는 4, 5, 미월에 이렇게 수가 있게 되면 기온이 하강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도 비가 이렇게 계속 오게 되면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것보다는 기온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수가 5월에 있을 때는 목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온도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간목,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5월에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5월에 수가 필요할 때, 특히 간목이라든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 같은 것이 수를 쓸 때는 생육을 위해서 쓰는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쓰는 그런 그러기 위해서 수를 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개수를 제가 설명할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임수는 대해수와 같다라고 해서 강호수와 같다라고 했는데, 우로수는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지만 대해수인 호수 같은 경우는 물을 우리가 길러다가 물을 대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수를 볼 바에는 개수를 보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더, 5월은 화가 너무 왕해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이 금방 쪼그라들죠. 금방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간목 입장에서는 경신금은 관성이 되는 것이고,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경신금은 인성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사주로 볼 때는 항상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육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육친, 이걸 나누게 되면 간목 입장에서 경금은 편관이 되는 것이고, 간목 입장에서 신금은 정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성이 있어 주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능히 개수가 화를 억제시켜 주고 그 다음에 간목을 생조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5월의 간목은 가장 먼저 인성인 수 중에서도 음수인 정인인 개수를 치용해서 용신으로 치용하고요. 용신 자체가 5월에 약하기 때문에 용신을 관성인 금으로서 보좌시켜 주는 것이 사주를 배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하여 간목 자체가 지지로 뿌리가 뭐 인목이라든가 진토라든가 해수라든가 묘목 같은 데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무 자체도 튼튼한 나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수가 없는 상태에서 비경겁제만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좋지 못한 사주 배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양목인 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보게 되면은 양목인 간목이 월지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아니죠. 이건 오화는 음화가 되기 때문에 양목인 간목이 월지에서 음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상관 중에서 상관이 되겠죠. 그래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격이 되고, 그 다음에 5월 자체는 상관은 화가 왕하고 간목 자체는 노쇠에서 쇠가 나서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가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기태과 설기과다라고 하는 뜻은 식신 내지는 상관이 너무 왕해가지고 일간의 기운을 많이 설기해서 일간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신약한 사람이, 건강이 약한 사람이 42.19km라고 하는 마라톤을 풀타임을 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뭐 40.19km를 능히 뛰어도 감당할 수 있지만은 일간 저 같은 사람이 42.195km를 만약 뛴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한 달 정도는 집안에서 싸고 누워 있어야지만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식신 대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일간을 돕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내지는 비겁이라고 하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나 내지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일간의 기운을 억제하거나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뭐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재성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관을 보기보다는 인성이라든가 비겁을 보는 것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비경겁제는 나의 형제 자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는 나의 형제 자매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인성이 좋으냐 비겁이 좋으냐를 놓고 볼 때는 원령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원령 자체가 화왕절이기 때문에,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인성이 없고 비경겁제만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목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여름에 수가 없으면 일간도 마찬가지고 다른 비경겁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화를 생하고 나무가 목분비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비경겁제가 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먼저 뭐가 있어줘야 된다? 인성인 수가 있어준 연후에 예를 들어서 간목 같은 거 있어주는 것은 이거는 크게 나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만 있어준다, 이거는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고 결국은 목이 화를 생하기 때문에 그 사주는 더 뜨거워지고 더 조열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이 왕할 때는 반드시 비경겁제보다는 인성이 왕한 것이 더 필요하다. 이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뭐 목화 진상관격, 화토 진상관격 내지는 수목 진상관격, 이런 진상관격들이 대체적으로 설기태가 설기과다하기 때문에 비경겁제로 돕는 것보다는 인성으로 돕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아까 말씀드렸던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있어서 간목을 생주해 주면서, 이 인성은 간목만 생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진 상관도 통제 억제시켜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없을 때는 이 목은 화를 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5월에 인자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인오술 화국을 짓게 되죠. 물론 술토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오라고 해서 인오화국을 하면서 이거는 준삼합이 되게 되면서, 이 목은 일간의 물론 뿌리가 되는 것은 뿌리가 되는 거지만 인오화국에서 사주 자체가 더 뜨겁고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월
열간에 다시 간목이 있으면 이 또한 사주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만 많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사막에 숲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숲이 다 말라서 나무가 다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뭘 봐야 된다? 수를 보지 않으면 이 사주는 매우 건조해서 쓸모없는 사주 명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년이 되죠. 축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죠. 다른 토, 예를 들어서 미토라든가 술토가 있었다라고 하면 미토술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 즉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토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기를 가중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축토라든가 아니면 진토 같은 경우에는 같은 토지만 진토와 축토는 물기, 즉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토라 하더라도 5월에 간목이 그나마 아주 간신히 축중 개수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핵심이 어디에 있다? 축토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신금은 축중에 있는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천간으로 수가 있다라고 하면 수를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를 봐야지만 신금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먼저 보게 되면은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핵심은 뭐 있냐? 축중 개수도 있지만은 생시에서 다시 자수를 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자수, 천간에 물론 임수 내지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었다라고 하면 수의 공력이 더 커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시지에서 이렇게 자수를 보는 것은 일단은 수의 근원, 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수 내지는 축중 개수 가지고는 5월에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기에는 좀 부족하죠. 이거 있잖아요. 오화하고 자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 좌우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좌우충으로 보지 않고요. 용신은 자수가 되는 것이고 희신은 신금이 수를 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더 공력이 컸을 것인데 이것도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해시가 되면은 뭐 간목은 아니고 이것도 등락개갑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락개갑은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등락개갑을 논하는 것이고 간목이었을 때 을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수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해중에 있는 임수를 썼죠. 자수는 자중에 있는 개수를 쓰지만은 해수는 해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를 쓰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인호 회국도 되지만은 인오 회국도 되지만은 인해 한목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수를 얻은 것보다는 인해 한목하게 되면 목의 기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수가 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기사시라든가 무진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을해시 보는 것이 좀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병인시 내지는 정묘시, 이렇게 정묘시 병인시가 되면은 5월에 병화 투출하거나 5월에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화가 굉장히 왕하게 되고요. 더하여 임목, 묘목을 받기 때문에 역시나 뭐가 되냐면 수라고 하는 것은 축중에 있는 개수, 꼴랑 아주 미흡하게 딱 이렇게 조금 있는데 아주 조금 있는데 이렇게 목화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가 굉장히 조열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0평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과수원을 하고 있는데 그 1000평에 있는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에 물을 주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0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1000평 정도의 그 과실수에다가 물을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은 10,000리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리터밖에 없다. 그러면 주더라도 나무 한두 그루 정도 이렇게 살릴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묘시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무진시, 기사시, 경우시, 신미시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진시가 됐다라고 하면 수를 용신으로 쓰는 상태에서 5월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내지는 기사시가 돼서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토, 극, 수한다 그랬죠. 수가 있으면 수를 갖다가 파극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중개수, 축중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수의 기운, 수가 무토가 투출함으로 있어 수를 갖다가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진시, 기사시 같은 것 좋지 않고요. 뭐 경호시, 신미시 같은 경우에도 수가 충분했다라고 하면 경금신교 용도가 있겠지만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히 경오시가 되면 저 경금은 간목을 극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시 같은 경우가 좀 좋을 것 같지만 문제가 뭐냐면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신금이 깨지는 것이 이거는 좋지 못하고, 오히려 임신시보다는 그래도 개요시를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한 생시가 되겠습니다. 임신시는 인신상충이지만 인유원진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신충이 돼서 완전히 깨지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만, 원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인유원진이다 하더라도 크게 뭐 유금이 깨지거나 간목이 깨지고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하고 금이 수를 생하는 역할, 이렇게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연간에 있는 신금도 개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주 전반이 좀 각자 글자들이 용도가 있을 수 있게 되죠. 물론 우로는 금수운을 봐야지만 좋을 것이고, 갑술시가 되면 매우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죠. 자, 5월에 인수를 보게 되면 지지를 완전하게 화고, 인오술 화국을 짜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 사막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 한 귀퉁이에 오아시스가 볼랑말랑 뭐 그 정도밖에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일단 너무 뜨겁기 때문에 모든 생시가 마찬가지겠지만 금수운을 만나야지만 이 사주들이 배합이 좀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고요. 사주에 수가 충분히 있다, 그 사주는 좋은 사주. 수가 없거나 없으면 차라리 염상격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부족하거나 하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신축년 갑오월 마지막 을묘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